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어느덧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죠. 인터넷 강의로 이렇게 보게 된 게 벌써 일주일이 되었네요. 하루빨리 좀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돼서 같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싶네요. 자,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때 바로 계산이 아주 필요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도움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많이들 풀어보셨나요? 자, 이 부분은 계산이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뒤에 가서 이제 루트가 나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미흡하다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반복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학 실력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예제를 몇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를 듣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한번 선생님이 올려둔 예제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이번 숙제하면서 좀 난이도 좀 약간 헷갈렸던 문제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은 문자에 대해서 숫자를 대입을 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뭐가 된다?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첫 번째, 바로 루트 안에 있는 숫자에 대한 소인수 분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80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면 루트 얼마가 돼요? 2의 4제곱 곱하기 바로 얼마? 5가 된다. 자, 얘는 우리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분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루트 2의 4제곱에 곱하기 루트 5가 돼요. 자, 보면은 자, 루트 5라는 것은 그대로 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b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루트 2의 4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루트 2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4번 곱해져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a의 4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루트 2가 4번 곱해져 있으니까. 자, 그럼 얘는 a 4제곱 b다. 자, 틀렸죠. 얘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소인수 분해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소인수 분해를 하면 90은 얼마가 돼요? 바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분리를 시켜보면은 제곱수 앞으로 나가네요. 바로 3.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자,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5로 이렇게 각각을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루트 2라는 것은 값이 얼마예요? 바로 얘는 a가 되고요. 루트 5라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b라는 값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3ab가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를 한번 보시면은, 자, 세 번째 거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얼마가 돼요? 바로 루트 뭐가 됩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100이니까 우리가 공이 2개 있으니까 2의 소인수 2개, 5의 소인수 2개다. 자, 그러면 얘도 루트 2의 제곱, 그래, 루트 5의 제곱이다. 자, 루트 2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2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루트 5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 2번, A 제곱, B 2번, B의 제곱이다. 자, 얘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네 번째 걸 볼까요? 얘는 얼마가 될까요? 자, 소인수 분해하면. 자, 소인수 분해할 때 우선은 16을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예요? 2의 4제곱이죠.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은 2 곱하기 5죠. 그러면 얘는 2의 5제곱 곱하기 뭐가 된다? 5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160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좀 암산을 하시면은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얘도 한번 분리를 시켜보면, 자, 루트 2의 5제곱, 그 다음 루트 뭐가 돼요? 5가 되겠죠. 자, 보면은 루트 5는 얼마가 돼요? 바로 b가 되고요. 자, 그리고 루트 2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바로 5번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얘는 a의 5제곱이 된다. 그래서 a 5제곱 b가 돼서 바로 4번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볼까요?
자, 18은 우리가 저기 제곱수가 뭐가 있을까요? 9 곱하기 2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바로 제곱수만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자, 루트 그러면, 자, 그 다음에 10은 저기, 2 곱하기 5니까,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바로 뭐가 된다? 저기, 180이 소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법대로 소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근데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약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수는 어떤 수가 곱해져 있나? 약간 분리해서 소인수를 약간 좀 암기? 뭐 이렇게 좀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산 속도가 좀 더 빨라집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제곱수가 있죠? 밖으로 나가면 3. 루트 2의 제곱, 루트 5가 돼요. 자, 보면은 루트 2라는 것은 저기 A라고 했고, 루트 5는 B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값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자, A의 제곱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요? 바로 B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정리해주면 얘 값은 얼마가 돼요? 바로 3A 제곱 B가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틀리죠. 그래서 1번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번 문제를 선생님이 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 문자, 숫자를 문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푼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기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어떤 숫자를 꼭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소인수분해해서 우리가 나타낸다.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1번입니다. 자, 2번은 이 문제는 학교 내신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우선은 서로서인 두 자연수 A, B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서로서인 두 자연수 A, B는 무슨 얘기냐? 바로 B분의 A는 어떤 분수란 얘기예요? 바로 기약분수다. 자, 기약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안에 있는 거, 저기 루트 안에 있는 거 요거 저기 순환소수, 그리고 밖에 있는 거 요 순환소수 여러분들 고칠 줄 알죠? 한번 같이 고쳐볼까요? 자, 우선은 자, 순환마디 개수만큼 분모에 9를 써주고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가 아닌 숫자의 개수만큼 0을 써준다. 그 다음에 102에 빼기. 처음부터 우선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순환마디가 아닌 수만큼 빼준다. 자, 그럼 B분의 A가 되고요. 얘는 9분의 2가 되겠죠. 자, 한쪽은 루트가 있고 한쪽은 루트가 없어요. 그럼 양변을 내가 둘 다 우리가 제곱을 한번 시켜줘 보는 거예요. 자, 제곱을 시켜주면 얘는 어차피 루트만 벗기는 거니까 얘는 92에 곱하기 B분의 A가 되고 얘는 81분의 얼마? 4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약분시켜 줄까요? 2, 4, 2, 6, 12, 2, 45. 자, 그럼 B분의 A라는 것은 얘 넘기면 얼마가 돼요? 81분의 4 곱하기 46분의 얼마? 45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2가 되고 얘는 23이 되고 자, 9, 5, 9, 9, 81. 그러면 자, 위에는 분자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이 되고요. 자, 분모는 얼마가 돼요? 자, 27에 18이니까 20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7분의 10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약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지를 않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서로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소다. 자, 그러면 A는 얼마예요? 값은? 여기서 이제 적어주면은 A는 10이 되고 그리고 B는 얼마가 됩니까? 207이 되니까 바로 구하고자 하는 A-B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207 바로 마이너스 197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자, 요 부분은 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냥 기본적으로 순환소수를 우리가 분수로 표현하는 거 요거만 우리가 자세히 기본적으로 알면 되고요. 자, 이렇게 루트하고 이렇게 어떠한 상수가 돼 있다.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한다? 제곱을 시켜줘서 바로 루트를 벗겨주는 작업을 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뭘 힘들어하느냐? 자, 서로서인 두 자연수 이 조건을 가지고 보면 이 조건이 있는 분수는 뭐다? 바로 기하분수다 라는 부분만 정확하게 캐치하시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세요. 네,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은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자, 다 루트 형태가 있는데 더한대요. 그러면 서로 간에 우리가 제곱근의 덧셈 값뺄셈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덧셈 뺄셈 할 때 가장 첫 번째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를 밖으로 꺼내준다 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가 짝수인 것만 밖으로 다 끄집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얘는 루트에 2가 몇 개 있어요? 2가 있는 거 하나, 여기 2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지수를 우리가 짝수만큼 꺼내야 되는 거 바로 2밖에 없죠. 바로 2 하나에 나머지는 그대로 다 곱해줄게요. 2, 3, 5니까 얼마? 30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하면 자, 우선 2가 있는 게 첫 번째가 2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3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2개, 하나, 3개,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은 여기 하나 있죠. 바로 3 하나. 그리고 그 다음 5 여기 있죠. 그 다음 뭐 7 그런 건 없죠. 자, 그러면 여기 계산을 해주면 자, 2의 몇 제곱이에요? 바로 7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데 얘는 2의 6제곱이 나갈 수 있죠. 6제곱이 나간다고 하면 지수가 절반으로 뚝 끊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2의 세제곱만 나가는 거니까 2의 6제곱이 밖으로 나가면 2의 세제곱이 돼요. 자, 그럼 8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2는 하나 남고 6제곱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자, 소인수분 해볼까요? 자, 2의 소인수 개수 여기 하나, 여기 몇 개? 2개. 끝이죠. 그 다음에 3의 소인수 개수 여기 몇 개? 하나. 여기 몇 개? 2개. 여기 몇 개? 하나. 여기 몇 개? 하나. 자, 그 다음에 5의 소인수 개수 여기 하나 있죠. 자, 요걸 정리를 해줘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2의 세제곱 곱하기 자, 3의 몇 제곱이에요? 3, 5제곱이 되네요. 그 다음에 5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는 몇 개가 나가요? 3의 4제곱이 나가니까 그 4제곱에서 그 지수 4를 쭉 자르면 바로 그 밖으로 나가면 9가 되는 거고 얘는 2의 제곱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얼마예요? 2 곱하기 9 얼마? 18 그리고 루트 2 하나 남고 3 하나 남고 5 하나 남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3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아무래도 좀 아래로 좀 적어야 되겠네요. 자, 밑에를 보면 얘는 분수꼴이에요. 얘는 어떻게 될까?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소수인데 분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1 곱하기 얼마? 10분의 15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10분의 25다. 자, 우선은 얘 분모에 있는 얘네들이 좀 눈에 거슬려요. 그쵸? 그래서 얘를 밖으로 빼줄게요. 자, 빼주면 얼마예요? 10분의 1에. 자, 빼주는 동시에 한번 뭐를 할까요? 우리가 그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소인수분해하면 얘는 2가 몇 개예요? 우선 2 하나죠? 자, 3 곱하기 5. 그래서 3 곱하기 5에 하나, 2개니까 5의 세제곱이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5의 그 제곱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5가 밖으로 나가면 얘는 2분의 1에 자, 루트 얼마? 2, 3, 5 바로 30이 된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였어요. 자, 그럼 A는 2루트 30, B는 8루트 30, C는 18루트 30, 그리고 B는 얼마야? 2분의 1 루트 30이 된다. 자, 앞에 거부터 더 해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자, 28 루트 30 더하기 2분의 1 루트 30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얘하고 동류항이니까 앞에 있는 수끼리 우리가 분수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앞에 거는 2분의 얼마? 56이 되니까 2분의 57 루트 30이 된다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상 뭐였어요? 근호 안에 있는 제곱수만 밖으로 잘 빼주면 우리가 계산하기 편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다른 건 없죠. 안에 있는 거 열심히 소인수 분해만 잘해라. 그런 교훈을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모양이 뭐예요? 자, 사각뿔이죠. 사각뿔에 우리가 부피는 어떻게 구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바로 3분의 1의 SH죠. S가 뭐예요? 항상 우리가 뿔은, 모든 뿔의 부피는 이렇게 구해요. S는 바로, 자, 밑면에 뭐가 됩니까? 넓이가 되겠죠. 그리고 H는 뭐가 돼요? 바로 높이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요 색칠칠한 부분, 그러니까 3분의 1 지점을 얘를 평행하게 잘랐대요. 그럼 얘를 자르고 나서 나머지 남는 이 부분의 부피가 얼마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 게 좀 편할까요? 뭐 어차피 닮음을 써야 돼요. 근데 닮음을 쓸 때 여러분들이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 요 변의 길이를 다 구한 다음에 삼각뿔의 부피를 다시 구해서 전체 삼각뿔에서 삼각뿔 부피를 빼는 거. 자, 아무래도 지금 말만 들어도 뭐가 돼요? 계산이 되게 복잡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2학기 과정이죠. 거기서 배웠던 닮음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닮음비가 뭐가 있죠? 자, 닮음비가 저기 m 대 n이면 뭐가 되죠? 부피비가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된다. 자, 요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닮음비 몇 대 몇이에요? 요 조그만 거하고 큰 그 사각뿔 얼마죠? 바로 1대 바로 3입니다. 자, 그럼 부피비는 얼마가 돼요? 1대 27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위에 조그만 거는 하나로 보면 전체는 몇 개? 27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색칠칠한 부분은 전체 몇 분의 몇이에요? 전체의 자 27분의 26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만 알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왜? 우리가 부피 구하는 걸 아니까. 자, 우리가 색깔 칠한 요 부피는 얼마가 되냐? 3분의 1에 곱하기, 자, 밑면의 넓이 얼마예요? 루트 30 곱하기 루트 27이 된다. 그 다음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48이 되는데, 자, 얘는 지금 색칠칠한 부분은 전체 몇 분의 몇이라고 했어요? 27분의 26이라고 그랬죠? 바로 27분의 26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해 줄까요? 그대로 곱해주는 것보다 선생님이 저번에 편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최대한 빼준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3분의 1에, 자, 얘는 우리가 합쳐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30은 뭐가 돼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겠죠? 자, 27은 뭐가 있어요? 바로 3의 몇 제곱? 세제곱 있죠. 자, 그 다음에 48은 뭐가 있습니까? 2의 몇 제곱? 4제곱 곱하기 3이에요. 자, 곱하기 27분의 26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우선은 보면은, 자, 제곱수만 한번 찾아줘 볼게요. 자, 3의 지금 보면은 얘는 몇 제곱? 3의 4제곱이 되죠. 자, 얘는 2의 4제곱이 돼요. 그럼 밖으로 한번 다 빼줘 볼까요? 자, 3분의 1에 곱하기 얘는 얼마가 돼요? 밖으로 빠지면 바로 9가 되겠죠. 9 곱하기 안에 남은 건 얼마 남았어요? 바로 루트 10이 남고요. 자, 얘는 지금 밖으로 나가는 게 얼마가 나가요? 바로 4가 나가죠. 그 다음에 루트 3이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분의 26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우리 약분해 볼까요? 자, 약분하면 얘는 3, 약분하면 얘는 9 이렇게 되고, 자,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9분의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9분의, 자, 4 곱하기 26이 얼마가 될까요? 6, 4, 24, 그냥 10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루트 10과 루트 3 곱하면 루트 30이 된다.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부피를 구할 수 있다. 뭐 그대로 곱해줘도 되긴 하는데 너무 곱해주면 수가 어떻게 돼요? 커져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는 뭐 항상 뭐 여러 개가 나왔죠. 그러면은 1순위로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 밖으로 빼준 다음에 계산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근호가 있는 수는 근호가 있는 수끼리 계산을 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한번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계속 볼까요? 자, 5번 문제는 유리수 A, B. 한마디로 여기 앞에 우리가 제곱수로 다 빼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 전혀 다른 모양이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근호 안에 있는 제곱수를 밖으로 빼준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자, 한번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그 루트 72분의 8이라는 걸 봤을 때, 자, 72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바로 6루트 2죠. 왜? 자, 70이라는 거는 36 곱하기 2예요. 제곱수. 그래서 그 36이라는 건 밖으로 나가면 6이 되겠죠. 그 다음 2는 남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모에 뭐가 있어요? 루트 2가 있죠.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를 시켜주면, 자,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요? 바로 루트 2를 곱하면, 자, 얼마가 돼요? 밑에는 2가 되니까 12분의 얼마? 8 루트 2가 된다. 라는 거죠. 자, 약분을 해보면 우리가 값이 얼마가 돼요? 바로 3분의 2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돼요? 바로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거는 그냥 분모 유리화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루트 5분의 뭐가 돼요? 6이라는 것을 보니까, 자,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줄까요? 루트 5를 곱하면, 자, 얘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5분의, 자, 6 루트 5가 돼요. 자, 그러면 B라는 값은 즉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5분의 6이 된다는 거죠. 바로 5분의 6, 자, 15분의 얼마? 1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약분 덜 했죠? 얼마예요? 바로 5분의 4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약분하는 거 조심하세요. 자, 하나 6번은 나머지 넷과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있어요. 지금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는 거와 그 다음에 분모 유리화를 지금 아직 안 시킨 거죠. 봐봐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여기서도 분명히 같은 수가 존재하겠지만 같은 수를 지금 눈으로는 바로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근호 안의 제곱수는 무조건 밖으로 빼준다.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는 꼭 시켜준다. 자, 이거는 어떤 거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분수를 기하분수로 안 바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곱근에서는 꼭 마무리는 그 두 가지를 꼭 시켜줘야 된다.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볼까요? 한번 얘는 제곱수. 자, 10이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바로 2 루트 3으로 나온다. 자, 두 번째 거는 분모 유리화예요.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자, 얼마가 됩니까? 얘는 3분의 6 루트 3이 돼서, 얘도 얼마예요? 바로 2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1번하고 2번은 같네요. 보면은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겠죠. 오로지 하나만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분모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분모 유리화 어떻게 될까요? 루트 12 곱하기 루트 12는 얼마가 되나요? 바로 저기 12분의 12 루트 12가 되니까 약분되고, 안에 있는 거 밖으로 나오면 2 루트 3이 된다. 뭐 1번하고 똑같게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4번은 마찬가지로 얘도 분모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분모 유리화 시키면 얼마가 돼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시키면, 자, 얼마가 됩니까? 바로 2분의, 자, 2 루트 12가 돼요. 땅땅. 루트 10이니까 1번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겠네요. 바로 2 루트 3이 된다. 자, 그러면 답은 5번이겠는데 5번은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자, 먼저 얘는 얘하고 뭐가 가능해요? 루트니까 얘는 2로 이렇게 가능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뭐 요것도 사실상은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바로 약분. 왜? 근호끼리 계산은 안에서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루트 2분의 얘가 그냥 6이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 얼마를 곱해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아무리 해봤자 얘는 뭐가 된다? 2가 되니까 약분해서 바로 3루트 2가 된다. 자,
안에 있는 게 다르죠. 그래서 바로 답은 5번이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마지막으로 그 전에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 수익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리수를. 자, 그런데 이제는 약간 좀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 자, 우선은 여기 그 길이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돼요? 부채꼴이 돼서 얘랑 길이가 같다고 그랬죠.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바로 요 T점에서부터 그 2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부채꼴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자, 원래 이제 정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구했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배웠어요? 바로 강력한 도구,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습니다. 자, 그 피타고라스를 보면 길이 금방 구할 수 있죠. 얘 얼마예요? 1이고 얘는 얼마? 2였죠. 자, 요거를 보면은 자, 루트 얼마가 돼요? 자,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얼마다? 루트 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얼마예요? 3이고 여기 길이 얼마? 1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길이 3이죠. 자,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루트의 얼마? 자,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바로 루트 10이 된다. 자,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배웠을 때는 얘를 어떻게 그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나? 한번 선생님이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사각형 넓이가 있으면 거기 루트를 씌우면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요만큼이 넓이가 얼마예요? 1이죠. 요만큼 넓이가 얘도 1이죠. 요만큼 넓이가 얘도 1이죠. 얘도 넓이가 얼마? 1이다. 왜? 정사각형 두 개를 우리가 반으로 쪼갠 거기 때문에 정사각형 두 개 넓이는 얼마? 2죠. 자, 그럼 얘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바로 5가 된다. 그럼 한 별의 길이가 얼마? 바로 루트 5다. 이렇게 우리가 그 예전 교과 과정 바뀌기 전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강력한 도구를 배웠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넓이 구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계산이 더 빠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P점의 좌표하고 Q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자, P점의 좌표는 바로 출발점이 어디예요? 2에서 시작을 했죠. 우선 출발점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바로 음수 쪽 방향이 됩니다. 음수 쪽 방향이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죠. 근데 요만큼 길이가 얼마로 했어요? 루트 5라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이게 바로 P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P점의 좌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했죠? P점의 좌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수식산의 좌표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Q를 봤을 때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작점이 얼마입니까? 바로 3이죠. 자, 3에서부터 요만큼 어느 쪽 방향 갔어요? 바로 플러스 쪽 방향으로 갔죠. 그러면 바로 플러스 길이는 얼마예요? 얘가 루트 10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채꼴이 되기 때문에 그 반지름 길이가 서로 같은 거죠. 그래 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에서 자, 이제 요 A하고 B를 대입한 요 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5에 자, 더하기 루트 5의 B는 3 플러스 루트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6 마이너스 3 루트 5에 플러스 얼마? 3 루트 5에 플러스 5 루트 2가 돼서 얘는 삭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돼요? 6 플러스 5 루트 2가 바로 요 두 값,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요.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바로 이제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념은 약간 적지만 그래도 이제 과제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집중력 잃지 않고 좀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그 내용 한번 보시고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세수가 있습니다. 자, 세수를 있는데, 자, 먼저 이 문제를 풀 때 그 대성관계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대성관계가 어떻게 돼요? A 빼기 B가 양수이면 뭐가 된다?
A가 B보다 크다. 그리고 0이면 뭐가 돼요? 바로 A하고 B가 같다. 0보다 작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바로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소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때 A, B, C의 우선 부호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부호를 살펴보면 자,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얼마예요? 18이죠. 루트 10과 루트 18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데 음수예요. 그럼 얘는 0보다 작은 거죠. 자, 얘는 양수고 얘는 루트 18과 5를 비교했을 때 얘가 뭐가 됩니까? 더 크죠. 그러면 그 절대값이 더 크니까 얘가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큰 사람은 그러니까 가장 큰 수는 누구예요? 바로 B죠. B. 그럼 우리가 A하고 C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A하고 C를 비교해주면 자, A 빼기 얼마? C를 비교해 줄까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자, 루트 10 빼기 3 루트 2에 자, 빼기 얼마? 마이너스 루트 18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10 마이너스 3 루트 2. 자, 얘를 보면 얘는 뭐예요? 바로 3 루트 2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플러스 3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얘하고 삭제가 되죠. 자, 그러면 자,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양수의 음수예요. 얘는 양수가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A가 뭐보다는 크다? C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가장 큰 애가 누구예요? 지금 바로 B죠. B. 자, 그래서 바로 B가 가장 크니까 B, A, C 순으로 우리가 대소관계를 찾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빼주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각각의 수에 대한 부호도 한번 살펴주시면 대소관계는 좀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개념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제곱근표 이용하는 방법과 우리가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을 한번 이제 적으시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제곱근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1단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제곱근표가 뭐냐? 자, 뭐를 나타낸 표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 교재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몇 장의 종이로 좀 이루어져 있는 이제 표인데 숫자가 막 적혀 있죠. 자, 그런데 간혹 이제 학생들이 물어봐요. 이거를 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그 숫자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그 표를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번 이제 그 표가 어떤 표인지, 그리고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용을 배워볼게요. 자, 루트 1.00서부터 루트 얼마? 99.9까지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요. 자, 소수 셋째 자리까지 자, 반올림을 했어요. 자, 나타낸 표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루트 2를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찾게 되지만, 그 루트 2 찾아가지고 뭐 1.414라고 나와요. 근데 그 414라는 게 루트 2 값이 아니에요. 그냥 반올림에서 나타낸 그 값이다라는 거. 꼭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 방법. 자, 우리가 사용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사용 방법 보시면은 이렇게 표가 있죠. 자, 그러면 세로에 숫자들이 막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해요? 1.0, 뭐 1.1,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적혀 있어서 마지막은 99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마지막은 99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줄은 어떻게 해요? 0, 그 다음에 1, 자, 2,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뭐를 뜻하는 거냐면, 자, 세로는 바로
앞에 몇 자리? 자, 두 자리 숫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가로는 뭐가 된다? 자, 마지막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요. 자, 루트 1.35를 보면, 자, 얘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1.3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로에서 바로 1.3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았나요? 같이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로줄에 보시면은 1.3 이렇게 가로에 숫자들이 쫙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바로 5라는 부분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세로에서 찾아서 크로스되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럼 다른 숫자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루트 23.5라는 부분도 한번 보면, 자, 앞에 두 수는 어떻게 찾아요? 이 부분에서 뭐 23이 있겠죠? 23에서 가로와 그리고 5와 크로스되는 이 지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값이 된다. 찾아보셨나요, 다들? 이 두 가지 값 다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요. 자, 다 찾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보고, 자, 적겠습니다. 1점 얼마가 돼요? 162. 그리고 얘는 4.848. 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표는 학교 시험을 보더라도 이 표는 주어집니다, 그냥. 그 일부분이 주어져서 문제 풀게끔 만들지, 그냥, 머릿속에 외워서 그 값 적어라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사용하는 방법만 정확히 알면 된다라는 거에 중심적으로 딱 생각해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제곱근표는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죠? 수의 범위죠. 1부터 99.9까지밖에 되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1보다 작은 수는 어떻게 찾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루트 100보다 큰 수는 어떻게 찾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보면은 책에는 없지만, 숫자의 개수가 지금 3개예요. 만약에 4개이고 5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 자, 그 부분이 단 한 가지씩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보면은, 제곱근표에 없는 수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라는 부분이죠. 첫 번째, 뭐가 돼요? 자, 루트 100보다 큰 수. 루트 100은 10이니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루트 100보다 큰 수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바로 루트 안에 10의 제곱, 10의 4제곱, 10의 6제곱을 어떻게 해요? 자, 근호 밖으로 꺼낸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자, 꺼낸 값하고 자, 그 제곱근표를 이용한 값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바로 요 성질이에요. 자, 루트 우리가 a제곱 b가 있으면 얘는 a 루트 b가 된다. 제곱수는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자, 가장 간단하게 루트 135를 한번 해볼까요? 자, 135는 우리가 제곱근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 두 개.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넘어가면 뭐가 돼요? 바로 루트, 자, 1.35 곱하기 얼마? 10의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의 제곱을 우리가 밖으로 끄집어내면 10 루트 얼마? 1.35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루트 1.35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찾아놨죠. 바로 얼마예요? 10 곱하기 1.162가 되니까 바로 얘는 얼마? 11.6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는 좀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10의 거듭제곱을 빼는 방법이 좀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계속 계산을 연습하면 이 부분은 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루트 만약에 우리가 두 값을 이용해서 보면 2, 3, 5, 0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2350. 제곱근표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소수점 만들어줘 볼까요? 하나, 둘. 그러면 23.5 곱하기 얼마?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 공이 0 가니까. 다시 곱하면 2350이 돼요. 자, 그러면 10의 제곱을 우리가 밖으로 빼주면 얼마? 10의 23.5라는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23.5는 얼마예요? 바로 10 곱하기 4.848이 되니까 곱하면 바로 48.48이 된다. 자, 이렇게 찾는 게 바로 제곱근표에 없는 수 첫 번째, 100보다 큰 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100보다 큰 수를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한번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이어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필기를 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 자, 루트 1보다 작은 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 방법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루트 안에 자, 10의 제곱분의 1, 10의 4제곱분의 1, 10의 6제곱분의 1을 어떻게 해요? 근호 밖으로 꺼낸다. 자, 그러면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뭐를 찾기 위해서? 바로 제곱근표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자, 10의 제곱분의 1 한마디로 우리가 꺼낸 값과 뭐가 돼요?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구한 값을 곱한다 라는 거죠. 자, 아까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수점하고 이게 그 10의 거듭제곱만 잘 빼주시면 뭐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루트 0.0135라고 할까요? 뭐 저거를 이용할게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제곱근표에 있는 숫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두 개를 뒤로 가면 얘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만들어지죠? 자, 루트 1.35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자, 10의 제곱분의 1은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10분의 1은 루트 얼마? 1.35가 돼서 자, 1.35는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바로 곱하기 1.16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0.235로 할까요? 얘도 1보다 작은 숫자가 되죠? 근데 우리가 제곱근표에는 없어요, 이 숫자가. 그래서 이 수를 우리가 이 방법으로 구해보면 얘도 소수점을 바꿔줄게요. 하나, 둘. 이렇게 가면 얘는 어떻게 돼요? 바로 23.5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10의 제곱분의 1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바로 10분의 1의 루트 얼마? 23.5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3.5는 얼마예요? 바로 4.848이 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0.4848. 4848이네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0.1162라는 이런 제곱근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어디까지 우리가 표를 사용하는 건데,
자, 책에는 없는 우리가 3번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3번이라는 거는, 자, 책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되게 유용한 건데, 어차피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스텝 1은 어떤 거냐면, 자, 숫자의 개수가 4개예요. 4개 이상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분표에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숫자의 개수 몇 개? 3개죠.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 근데 4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똑같습니다. 단지 뭐냐면 스텝 1은 자, 근호 안에 자, 제곱수를 자, 근호 밖으로 꺼낸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꺼낸 값과 자, 제곱분표를 이용하여 구한 값을 곱한다. 똑같죠? 앞에 거 내용이랑.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10의 거듭적음을 하다 보면 이 세 번째 내용을 자꾸 까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차피 우리가 근호 안에 있는 제곱수를 빼서 우리가 제곱분 그 표를 이용해서 값을 구한 걸 곱하면 원래 값하고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루트 12 볼까요? 자, 루트 12는 우리가 2루트 3이에요. 자, 루트 12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3.464예요. 자, 루트 3은 얼마예요? 1.73이에요. 자, 근데 2 곱하기 1.73이 하면 바로 3.464. 어차피 값은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자릿수는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한번 보면 자, 루트 105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1053을 우리가 소인수분해 했더니 얼마가 되더라? 9의 제곱 곱하기 13이 되더라. 자, 그러면 1053이라는 것 자체는 제곱분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곱수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9를 밖으로 빼주고 13 하면 13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뭐예요? 바로 13 찾고 뒤에 0 찾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찾아서 곱하시면은 값이 얼마가 나오냐? 자, 9 곱하기 얘가 3.606이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32.454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숫자 개수가 4개 이상일 때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제곱분표에 없는 수는 어떤 방법으로 찾았어요?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그걸 밖으로 빼주는 작업. 이 부분이 가장 1순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인수분해 아니면 이 부분은 소인수분해가 지금 되게 강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냥 10의 거듭제곱만 아니면 10분의 1의 거듭제곱을 잘 찾아봐서 그러니까 소수점을 넘기든가 아니면 우리가 소수점을 만들든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그 제곱분표에 없는 값도 여러분들이 잘 구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요 내용을 다시 필기를 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용 이제 무리수의 정수분과 소수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적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이제 1단원의 마지막 개념인데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알겠죠?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정수 부분과 자, 소수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은 무리수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뭐 루트 2라는 것은 뭐 1.414 뭐 땡땡땡해서 어떤 이제 수의 규칙성 없이 막 그 소수점이 끝없이 가는 거죠. 자, 근데 얘를 한번 분리를 한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0.414 분리를 시키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정수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뭐가 된다? 바로 우리가 소수 부분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배운 게 없어요. 뭐를 배운 게 없어요? 바로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타낼 때는 보통 식으로 뭐 그냥 숫자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좀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 무리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방금 우리가 봤죠? 우리가 정수 부분과 자, 우리가 소수 부분을 합쳐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수분과 소수분을 합쳐서 이런 어떠한 소수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소수 부분은 바로 우리가 무리수에서 자,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숫자에서 예를 한번 보면 양변에 1을 빼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루트 2에 빼기 1이면 이쪽은 1이 없어지죠. 그래서 바로 0.414 이렇게 되니까 자, 루트 2의 소수 부분은 얼마가 된다? 바로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왜? 얘는 지금 선생님이 점점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 점점점이라는 뜻은 뭐냐면 앞에 있는 규칙을 가지고 끝없이 간다는 건데 우리가 얘기했죠. 무리수는 소수점에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점점점 표현도 좀 약간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끝없이 간다라는 표현만 보시면 돼요. 요 점점점에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간다는 거. 그러니까 규칙성은 없어요. 그 앞으로 뭐 점점점 쓰게 되면 원래는 앞에 규칙성까지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찾느냐? 그 찾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우리가 1이라고 할까요? 자, 루트 A에 A보다 작은 루트 어떠한 제곱수를 찾습니다. 자, 그리고 큰 제곱수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은 큰 한없이 많죠? 바로 그러니까 바로 그 인접해 있는 값을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주요 포인트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루트 75다. 자, 75보다 바로 작은 제곱수 우리가 근으로 표현해보면 얼마가 돼요? 자, 88에 64 얘가 바로 작죠. 그리고 75보다 바로 큰 애가 99, 81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루트 그럼 75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8과 얼마? 9 사이에 있다라는 수로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루트 75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8.xx 뒤에 소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바로 8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구하게 되면 바로 앞부분이 뭐가 돼요? 얘가 바로 정수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한번 6도 해볼까요? 루트 6보다 바로 작은 제곱수 얼마예요? 그러니까 6보다 작은 제곱수 4죠. 자, 루트 6에 얘는 루트 4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보다 바로 큰 제곱수 얼마죠? 루트 9가 되겠죠. 자, 얘는 2하고 얼마? 루트 6, 그 다음에 3하고 사이 있으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2.xx 바로 정수분 앞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단위된 거는 찾기가 쉬운데 자,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찾을까요? 자, 3-루트 5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찾을까요? 자, 얘는 우리가 부등식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근호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근호 부분. 자, 그래서
루트 5에 뭐가 됩니까? 자, 바로 작은 제곱수 4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근호 벗기면 2가 되고 얘는 3이 되죠. 자, 루트 5는 2하고 3 사이에 어떤 수니까 정수분이 2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다? 3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자, 세 군데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얼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호방향 다 바뀌어버리니까. 자, 세 군데에다가 우리가 3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되고,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뭐가 되죠? 1이 되겠죠. 아,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5는 우리가 뭐가 된다? 바로 3 마이너스 루트 5. 그 자체가 바로 그 소수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스텝을 보면, 스텝 두 번째는 우리가 저기 앞에 부분, 요 작은 부분을 어떻게 해요? 바로 무리수에서 빼기 정수 부분을 하면, 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소수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를 이제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저렇게 0점 몇몇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소수점이 너무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고 어떤 규칙성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숫자의 합의 형태로. 그러니까 어차피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서로 간에 덧셈 뺄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우리가 마치 뭐다? 0.414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소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소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우선은 이거 만드는 거는 부등식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 숫자가 하나가 있으면 요 숫자보다 바로 작은 제곱수 그리고 바로 큰 제곱수를 찾는 게 먼저 1순위고요. 그리고 앞에 부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다 정수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정수 부분이 0이니까 이 자체가 소수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 부분을 수만 잘 찾으시면은 아마 소수 부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를 그대로 찾는 건데, 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한 가지. 자,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루트 2는 1하고 2 사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를 다 해주면 얘가 바뀌겠죠? 자, 그리고 3을 세 군데다 더해줍니다. 그럼 1하고 얼마요? 3 마이너스 루트 2에 얘가 2가 되니까. 자, 얘는 지금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바로 1이죠. 자, 문제에서 이거에 뭐를 구하라? 소수 부분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우선 이 수 자체죠. 3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바로 정수 부분, 얘가 정수니까 정수 부분이므로 이 정수 부분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바로 소수 부분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한번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하시고요. 자, 이로써 1단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단원에 대한 문제를 살짝 좀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2단원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좀 숙제가 좀 많더라도 좀 어차피 요즘에 시간은 좀 많죠? 아닌가요? 다들 바쁜가요? 자, 집에서 좀 최대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같이 수업할 때 진도 나가는 거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 좀 공부하는 부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죠? 자, 오랜 시간 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